시작하기 전에요. 본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2026년에 AI가 데이터보다 훨씬 더 개걸스럽게 집어삼킬 자원이 뭘까요? 만약에 이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오신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기술주 포트폴리오 잠시 멈추고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AI의 연료가 데이터뿐이라고 생각하는 건 글쎄요, 거의 닷컴 버블 시절 얘기나 마찬가지가 됐거든요.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기관에서 직접 자금을 굴리면서 시장의 큰 파도들을 넘어온 퀀트 그리고 매크로 전략가입니다. 오늘 다룰 얘기는요. 지금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화려한 반도체 칩에만 쏠려 있잖아요. 바로 그때 그 거대한 AI의 두뇌를 실제로 움직이기 위해서 조용히 하지만 훨씬 더 강력하게 타오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AI 혁명의 두 번째 엔진이죠. 반도체 너머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진짜 슈퍼사이클.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한번 같이 펼쳐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가볼 길입니다. 먼저 AI가 도대체 전기를 얼마나 먹어치우는지 그 수요의 실체부터 딱 확인하고요. 이게 어떻게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전력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거의 독식하고 있는 전력망의 챔피언들이 누군지 알아본 다음에 다시 반도체로 돌아와서 시장에 완전히 놓치고 있는 역발상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제 20년 경험을 녹여낸 실전 투자 전략까지 짜보고 AI 시대의 진짜 병목이 뭔지 결론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의 이 채워지지 않는 전력에 대한 갈증. 모두가 AI의 화려한 그 두뇌, 그러니까 반도체 칩에만 열광하고 있을 때 진짜 전략가들은 뭘 볼까요? 바로 그 두뇌에 피를 공급하는 심장, 그리고 혈관, 즉 전력 문제를 봅니다. 원래 모든 거대한 변화는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해 보이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이거 블룸버그 데이터인데요. 미국의 연간 발전량 추이를 보여줍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무려 15년 동안 미국의 전력 수요 성장률이 평균 0%예요. 그냥 완벽하게 멈춰 있었던 거죠. 세계 공장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성장에 멈춘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2024년부터 그래프가 갑자기 무슨 벽처럼 수직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연평균 5%, 이건 뭐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죠. 마치 15년 동안 겨울잠 자던 거인이 깨어나서 포효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지난 1,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에서 새로 생겨날 전력 수요를 누가 만드는가, 그 주범들이죠. 언론에서는 뭐 전기차다, 제조업 리쇼어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그건 좀 부수적인 문제고요. 여기 이 압도적인 비중 55% 보이시죠? 이게 바로 데이터 센터, 즉 AI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는 표현으로는 이젠 부족해요. 다른 모든 새로운 수요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전기를 AI가 혼자서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들어보면요. 전력 확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로 계속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전력 부족 사태가 어떻게 새로운 투자의 기회, 그러니까 이른바 전력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판을 만들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월가의 베테랑들도요, 이걸 그냥 단순한 사이클로 보지 않아요. 이건 과거에 우리가 원자재나 반도체에서 봤었던 한 세대에 한두 번 올까 말까한 슈퍼사이클이라는 거죠. 지금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2028년, 심지어 2029년까지 수주 잔고가 꽉 찼던 얘기가 그냥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15년 동안 멈춰있던 시장에 갑자기 수요가 홍수처럼 밀려오니까 공급망이 이걸 버텨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단기적인 현상이 절대 아니에요. 산업의 지도가 통째로 바뀌는 구조적 변화의 서막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병목 현상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오늘 얘기의 핵심 중 하나예요.
발전소 짓는 거요. 뭐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죠. 진짜 문제는 그렇게 지은 발전소를 실제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2000년대만 해도 한 2년이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청하고 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 4.8년을 기다려야 해요. 이건 뭐랄까요? 최신형 페라리를 사놓고 고속도로 진입 허가가 안 나서 5년 동안 차고에 그냥 세워두는 꼴이랑 똑같은 거죠. 바로 이런 행정적, 물리적인 지연 때문에 전력망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들, 특히 고전압 변압기 같은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당장 데이터 센터를 하루라도 빨리 돌려야 하는 빅테크들은요, 웃돈에 웃돈을 얹어주면서까지 이 변압기를 구하려고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공급은 딱 정해져 있는데 수요는 폭발하니까 가격은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죠.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투자의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 지구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면서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기업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세 번째 섹션, 전력망의 챔피언들을 지금부터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놀랍게도요, 그 주인공이 GE나 지메스 같은 전통의 강호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15년 동안의 저성장 시대에 주주들 압박에 못 이겨서 설비 투자는 줄이고 자사주 매입에만 열을 올렸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터지니까 대응할 생산 능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치고 들어온 게 바로 한국의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주가 성승률을 좀 보세요. 와, 400%가 넘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시장에서 품질을 의심받으면서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뛰어난 품질과 납기 능력 때문에 주문이 밀려들어서 감당이 안 될 지경까지 온 거죠.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여기서 제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알파, 그러니까 남들은 잘 못 보는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아니, PER이 30배? 제조업체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고요. 근데 그건요, 평범한 사이클에나 적용되는 낡은 잣대입니다. 지금은 슈퍼사이클이잖아요. 이럴 때는 성장의 속도를 같이 봐야 돼요. 이 기업들의 앞으로 연평균 이익 성장률 컨센서스가 30%에서 40%에 달합니다. PAR을 이익 증가율로 나눈 우리가 PEG라고 부르는 그 비율 관점에서 보면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건 거품이 아니라 이 폭발적인 성장을 주가가 이제 막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적이 주가를 계속해서 앞으로 끌고 올라가는 전형적인 성장주 초입 국면의 특징인 거죠. 자, 지금까지 AI의 근육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시 AI 혁명의 두뇌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얘기죠. 하지만 남들 다 하는 그런 뻔한 얘기 말고요. 조금 더 깊이 전략가의 시선으로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당연히 SK하이닉스에 쏠려 있죠. HBM의 압도적인 지위, 67%가 넘는 그 경이로운 영업이익률. 당연히 훌륭한 기업입니다.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죠. 그런데요,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이 표를 좀 냉정하게 한번 보시죠. 2026년 예상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면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300%로 하이닉스를 압도합니다. 밸류에이션도 훨씬 싸고요. 시장은 하이닉스의 높은 마진, 그리고 HBM, 퓨어플레이라는 점에 열광하고 있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가진 이 종합 반도체 포트폴리오가 시황이 개선됐을 때 보여줄 그 이익의 총량, 그 폭발적인 잠재력을 시장이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제 20년 경험에 비춰보면요.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의 반격 가능성을 너무 낮게 보고 있어요. 현저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HBM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디램과 낸드라는 이 거대한 본업이 턴어라운드하고 파운드리에서 수율이 개선되고 신규 수주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삼성전자가 보여줄 이익의 총량은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시장은 지금 단거리 스프린터인 하이닉스에 환호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 종목에서 조용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데카슬론, 그러니까 10종 경기 선수 같은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가치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가 한 곳만 바라볼 때 다른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전략가의 일이니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이 두 개의 엔진, 전력과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할까요? 다섯 번째 파트, 바로 전략가의 AI 투자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요, 어설프게 종목 수만 늘리는 건 사실 패자의 전략이에요.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첫째, 이기는 종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두뇌인 반도체와 근육인 전력 인프라, 이 두 개의 축을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리스크가 분산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반도체 안에서는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한 7대3 아니면 확신이 더 강하다면 8대2 비중으로 가져가는 역발상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항상 현금을 20에서 30% 정도는 들고 계세요. 제가 2008년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면서 뼈저리게 배운 생존 비결인데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건요, 그걸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실탄을 가진 사람에게만 치고가 되어주거든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AI 혁명의 궁극적인 병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AI 혁명은요, 쌍발 엔진을 단 제트기랑 똑같아요. 한쪽 엔진, 즉 두뇌인 반도체만 보고 투자하는 건 글쎄요, 절반의 기회만 잡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날려면요, 다른 한쪽 엔진, 바로 근육인 전력 인프라에도 반드시 함께 투자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곳은요, 미래를 맞히는 예측의 무대가 절대 아니에요. 변화에 대응하면서 살아남는 일종의 투기장입니다. 완벽한 예측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읽고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이 AI 시대의 진짜 성장을 가로막는 병목은 과연 반도체를 만드는 실리콘일까요? 아니면 전기를 실어 나르는 구리일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을 유지하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